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오늘은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 25-1번지에 있는 민기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의 본관은 영이며 자는 자선, 호는 서한당입니다. 선조 30년 병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습니다. 선생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탐관오리를 몰아내고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공역을 줄여 제주도민의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에서 선정을 베푼 선생은 훗날 경주 부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증손녀가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입니다. 여흥미시 대종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면 자손들이 번영하여 고려조에는 3대 명문이 되었고 조선왕조에 와서는 4명의 왕비를 배출하였으며 정승판서 등 고관대적이 질비하여 4대 명문 중 2번째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명의 왕비는 태중의 왕비인 원경왕후, 숙종의 왕비인 인현왕후, 고종 황제비인 명성왕후, 마지막으로 순종 황제비인 순명효왕후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고선을 보시면 내룡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내룡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곳에서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점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생기의 진행 방향을 아는 것이 우선이지만 특히 이런 곳에서는 생기의 진행 방향을 알지 못하면 진열을 찾고 점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국세의 특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룡이 뚜렷하지 않고 펑퍼짐합니다. 능선이 뚜렷하면 생기의 진행 방향을 나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이곳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기가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내룡의 형태가 펑퍼짐할지라도 땅속에서 진행한 생기는 갈지자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원인은 바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기의 진행 방향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진행 방향에 문제가 있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림은 생기의 진행 방향이 약 45도 정도 휘어서 진행합니다. 2번 그림은 생기의 진행 방향이 약 90도 정도 휘어서 진행합니다. 3번 그림은 생기의 진행 방향이 약 135도 정도 휘어서 진행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생기는 3번의 그림처럼 과도하게 꺾여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생기는 좌에서 우로 진행하는데 묘지의 좌양이 과도하게 꺾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기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눈으로 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생기가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기의 진행 방향은 산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서 진열을 찾고 점열하는 데 있어 생기의 진행 방향을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 특징에 관해 말씀드리면 묘소 바로 앞에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있고 일직선상에 안산과 조산이 있습니다. 가히 교과서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풍수인이 묘소 앞에 놓인 상석의 방향을 보고 선생의 묘소는 좌좌우양이며 뚜렷한 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흉지라고 합니다. 상석의 방향은 좌양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좌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의 결연처와 기유처가 좌양이며 그 일직선상에 수기처가 있고 안산이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를 예를 들면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190도로 빠져나갔습니다. 190도는 계좌정향입니다. 상석이 좌좌우양으로 놓였을지라도 선생의 묘소는 계좌정향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정향으로 바라보면 묘소 바로 앞에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수기처입니다. 실제 물은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면 합수하는 자리로 장경에 개수즉지를 실현하는 물자리입니다. 개수즉지에 관해 부연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실제 물이 있어야 개수즉지가 되는 줄 알지만 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개수즉지를 실현한 물웅덩이가 가뭄에 메말랐을지라도 웅덩이에 형성된 수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토목공사를 하여 완전히 메웠다고 해도 개수즉지를 실현하는 수기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수기처에서 일직선상으로 안산이 있는데 이 자리의 안산은 본신 안산으로 배꼽 끝자락이 안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듬직하게 조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서에 진열의 증거가 되는 혈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산과 조산이 아름답고 당판이 바르고 물이 모이며 뒤에는 낙산과 귀성이 받쳐주어야 하고 또 청룡과 백호가 유정하고 주변 사격은 혈을 둘러싸 보호해야 하며 혈 아래 전수는 바르고 혈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산봉우리를 연결하면 십자형이 되는 천심십도가 온전하고 물을 보면 합치고 나누는 것이 분명하면 이것이 혈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달달 이유고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과연 진열을 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기는 참고는 할지언정 진열을 찾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자 승생기하라고 했습니다. 생기의 기적작용을 알아야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전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만사형통합